네, 자, 이제 2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는 이제 우리 예술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Arles라고 해서 The City of Light and Art라고 해서 빛과 예술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를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무슨 영문인지 자,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certain artists are so closely linked with particular places that it is hard to separate them. 특정 예술가들은요, so closely,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특별한 장소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 결과 그들을 나누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다? 예, 장소, 특정 장소와 특정 아티스트들. 너무 이제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둘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Arles and Van Gogh are like that. 그래서 반 고흐와 아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아를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제 파리의 South East라고 했으니까 남, 동부 쪽에 있고요. 동남부 쪽에 있고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빛도 메이스컬 라이트라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형형색색의 이제 풍경 이걸로도 매우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가장 유명한 레지던트라고 하는 건 시민 아니면은 사람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였대요. 자, 이 빈센트 반 고흐는 Leaving Behind the Grey Skies of Paris, 파리의 회색 빛깔의 하늘 이거를 남기고 떠나와서 그는 도착을 하게 됩니다. 1888년에 아를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leaving behind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남기고 떠나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이고요. 떠나온 사람, 떠나온 주체가 반고이기 때문에 반고가 파리를 남기고 떠나온 거죠. 그래서 능동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래 반구 씨가 파리에 살다가 여기로 넘어오셨구나 라는 거 스토리상 이해할 수가 있죠. 다음 문장입니다. The town inspired an explosion of creativity. 그런데 이 마을이 갑자기 영감을 엄청 준 거예요. 그 창의성의 폭발에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빈센트는 주장했습니다. 말했습니다. The whole future of art. 완전한 미래는 is to be found 어디에서 찾아질 것이다? In the south of France. 프랑스의 남부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도시가 빈센트 반 고흐의 크리에이티비티의 폭발에 기여했을 것 같다는 추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None of Vincent's works are left in Arles now. 안타깝게도 현재 아를이라고 하는 지방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아무것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여기에는 낫이 안 보이지만 맨 앞에 none이 있기 때문에 낫이 있는 것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를 지방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남아있진 않아요. 하지만 today you can see a number of them have been recreated 라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재창조되어 있다. 어디에? 스트리트 사이드 패널. 그러니까 약간 벽화 같은 거죠. 그래서 거리 옆에 있는 패널에 수많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이 재창조되어 있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문장이 해석이 조금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시 살짝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C 대신에 find를 써도 되는 거고요. 알겠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벽화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방에 왜 갔고, 이 지방에 가셔가지고 또 어떤 그림을 창조해 내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하나둘씩 작품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The Roman Arena라고 해서 로마의 경기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콜로세움이 좀 떠오르잖아, 그치? 콜로세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So Arles is an ancient city dating back to Roman times. 야, 로마 시절로 dating back,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다고 해요. So many Roman buildings remain, including a arena that was built in 90 AD라고 해서 자, AD라고 하는 건 이제 서기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아, 콜로세움은 아닌가 보다. 왜냐면은 콜로세움은 저기 있잖아. 이탈리아에 있잖아. 그치? 지금 프랑스 이야기하는 거니까 약간 다른 느낌의 경기장이 또 이제 아를리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나 봅니다. 자, 많은 로마 시대의 빌딩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 지방에. 자, 뭐를 포함해서 경기장을 포함해서. 근데 그 경기장이 지어졌대요. 언제? 서기 90년 정도에 지어졌다고 해요. 이런 것도 남아 있다는 거죠. The arena used to sit over 20,000 people who would go to watch various entertaining events. 그 경기장은요, 하곤 했다라는 뜻이거든. 뭐 하곤 했대요? 안치곤 했대요.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을 안치곤 했답니다. 근데 그 관중들을 조금 꾸며볼까요? Go watch라고 합니다. 가서 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재밌는 경기를 보게 될 또는 보고 싶었던 2만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을 앉힐 수 있는데 앉혔었던 그런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빈센트는 때때로 이 경기장에 가서요, 이 bullfight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지, 그거. 투 경기? 이런 거를 보러 이제 가끔씩 갔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가 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또 투 경기에는 집중을 하지 않고 어디에 좀 많이 착안을 하셨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Colorful crowd. 되게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 이분들한테 또 꽤나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는 이 경기장에 온 사람들을 그린 그림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Arena at Arles라고 해서 아를 지방에 있는 경기장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 arena is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inting이라고 해서 그림의 오른쪽 윗부분, 윗모서리에 경기장이 나와 있고요.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래에는요, faint image of two bulls라고 해서 두 마리의 소죠. 두 마리의 소의 이미지가 있긴 한데 faint라고 하는 것은 흐릿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흐릿한 이제 소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형체만 조금 보여집니다. 어디 부분에? 아래 부분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림이 좀 잘 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부분이 지금 소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소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경기장을 좀 잘 나타내고 있고, 사람들, 역동적인 사람들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색채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다채로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다 조금만 지우고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however, the Vincent paid a lot of attention to the people and their colorful clothes. 자, 그런데 말입니다. 소가 있긴 하지만 빈센트는요, 집중을 많이 했대요. 어디에? 사람들한테 집중을 해서 집중을 했고요. 사람들의 다채로운 옷 색깔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 그리고 형광펜을 좀 쳐줄까요? some이라고 하는 거랑 others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some others 어떤 건지 알지? 뭐 공 여러 개 있고 나머지는 더 붙이고 나머지 아는 경우에는 그냥 others라고 쓰는 거죠. 모르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chatting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소 경기를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the entire painting has powerful energy라고 해서 이 그림 전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카페 반 고흐라고 해서 이제 카페 반 고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페 이름이 반 고흐인가 봐요. 자주 가셨나 봐요, 여기. 자, Vincent painted the world famous cafe terrace at night in September 1988이라고 해서 1888년에 요게 이제 그 그림 제목입니다. 밤에 카페
테라스에서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서 요 그림을 이제 painted 만들어내신 거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처음 보는 그림이긴 했는데 저는 예술에 좀 문외한인 사람이라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he created this work while sitting outside the cafe Van Gogh at night. 그는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자, 만든 게 아니라 화방이 아니었어. 화방이 아니고 여기 카페에서 그냥 그린 것 같아. 왜냐면 바깥에 앉아서요. 그러니까 그 노천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앉아있는 동안에 카페 방구라고 하는 곳에 앉아가지고 밤에 이 그림을 뭐 한 것 같아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is was unusual.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래요. 화방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노천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래. 왜냐면 대부분의 화가들이 did their night scene. 그들의 밤을 그린 작품, 그들의 밤 작품을 did, 그렸는데 어디에서 그렸대요? 기억으로부터 그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밤하늘을 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서 화방 가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거든. Walked during the daytime. 밤하늘을 기억을 한 다음에 작품을 언제 그리는 거야? 낮에 그렸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는 화가들은 used a lot of black paint. black. 까만색 안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대요. So Vincent, however,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The night scene contained diverse and vibrant color. 야, 밤하늘에 생동감 넘치는 색깔과 다양한 색깔을 포함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Carpet Terrace at Night라는 작품은 has such a rich harmony of yellow, blue, and oranges. 오렌지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의 아주 풍부한 조화를 이 그림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at Vincent did not have to use a single drop of black paint라고 해서 그 결과 빈센트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not have to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거든.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 single drop 한 방울의 블랙 페인트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such that 이라고 하는 구문이 좀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러이러해서 그 결과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 작품은 너무 풍부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 결과 빈센트는 블랙 페인트의 한 방울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네, 지금 이 카페가요, 있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좀 보면은, 여기입니다. 자, even today there is still a cafe 라고 해서, 여전히 그 카페는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At the site of Vincent painting. 빈센트 페인팅에 있었던 카페는 여전히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1990년대쯤에 리모델링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Yellow to look like cafe in the painting.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페가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불확실하다는 거죠. 인지 아닌지가요. The color of the original cafe was yellow or not. 원래 카페의 색깔이 노란색이었는지 노란색이지 않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The reason, 이유라 함은 빈센트가 그 카페의 벽을 옐로우로 칠했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옐로우로 칠한 이유가 뭐였냐면 to show the lamplight. 그 램프가 밝혀주는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라서 그 램프의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란색깔로 표현을 한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카페의 벽면이 노란색인지 노란색이지 않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990년대에 리노베이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안 보여줬다, 그치? 쌤이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그림이 요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란색 벽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노천 의자들이 보이고 지금 밤하늘이 진짜로 약간 남색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까만색이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집 노란색 벽면이 실제 노란색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요 램프가 밝혀주고 있는 색깔로
인해서 노란 색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무슨 색깔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리노베이팅이 되어 있는 카페는 실제로 노란색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은 이거네요. The former Adults Hospital 이라고 해서 병원을 그린 그림이 있나 봐요. 자, in December 1888, Vincent suffered from a mental illness. 야, 이거 파리에서 아르르로 가자마자 바로 무슨 병을 얻으셨나 봐. 정신병을 얻게 되셨나 봐. 그리고 was sent to the hospital in Arles. 아르르에 있는 병원으로 빈센트가 보내지게 됩니다. 얘들이 여기 부분을 보면은 직접 가고 싶었다는 느낌이 좀 안 드시죠?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거야. 알겠지? 수동태인 거야. 자, he stayed there for 5 months. 5달 동안 감금 일어나? 하여튼 간에 있었대요. During this time, 이렇게 정신병동에 있는 시간 동안 his mental stability improved. 그의 정신적 안정감은 좀 개선이 되고 있었고요. And doctor allowed him to paint outdoor.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야외를 그려도 됩니다. 라고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allow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allow,는 투부정사를 쓰게 만든다는 거 하나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빈센트는 이용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준 이 자유를 최대한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경화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뭐와 같은 The Garden of the Hospital in Arles라고 해서 아르레에 있는 병동에 있는 Garden이라고 하는 요 그림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나 봐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수업 잘 들으셨으면은 알 법도 한데요. 지금 밑에 부분에는 꽃이 엄청 만발해 있어요. 지금 봄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나와 있냐고? 여기 한번 봐봐. 자, 그 꽃은 완전 만개했어요. 그리고 small trees are leafy라고 해서 조그만한 키가 작은 나무는 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비 또는 대조를 이루게 큰 나무 있거든. 좀 가까이에 보이는 큰 나무가 있어. 걔는 few leaves. 얘들아, a few가 아니거든.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뭐뭐가 없네. 거의 잎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rather odd. 조금 이상합니다. 라는 거죠.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인대요. 뭐라는 점에서 그 계절이 봄이라는 점을 좀 미루어 봤을 때, 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좀 차별하게 또는 약간 차이가 나게끔 또는 대비대소를 이루게끔 그려진 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this contrast reflect the painter's complex feeling during the most difficult time of his life 라고 했네요. 자, 아마도 이런 대비 또는 대조는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화가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병에 걸린 거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자, 무슨 시간 동안? 대부분의 어려운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치?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그 화가의 복잡한 심경, 이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상당히 또 이제 포장을 좀 많이 해놨네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진짜 실제로 지금 가까이에 있는 나무에는 잎이 거의 없죠. 잎이 거의 없고요. 여기는 막 난리가 났어. 그치? 여기 막 풀숲도 되게 무성하고요. 사람도 걸어가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분에도 꽃들이 굉장히 다 펴 있지만 그렇지만은 맨 앞에 있는 나무에는 꽃이 없다. 또 잎이 없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좀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다. 라고 본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입니다. The Arles and its provincial countryside inspired Vincent to create brighter, more exciting landscape. 보시다시피 이 1888년에 빈센트 반 고흐가 갔었던 이 아를이라고 하는 지방, 그리고 이 아를이라고 하는 지방이 갖고 있는 전원적인 컨트리사이드는요, 영감을 줬는데 빈센트에게 영감을 줘서 그 결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었어요. 더 밝고 더 신나는 또 좀 더 흥겨운 그런 풍경화를 만들어내게끔 영감을 주었다는 거죠. He had searched for brighter colors and soft light in Paris. 그는
아주 먼 옛날부터 그가 죽기까지 뭐를 찾아다녔냐면은 밝은 색깔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파리에서 좀 더 부드러운 이런 조명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를에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낸 것이죠. 아, 파리에 있을 때는 좀 약간 칙칙했나 봐. 그치? 하늘도 조금 그레이한 색깔이고 하니까는 이때 좀 없는 게 좀 밝은 색상들 그리고 좀 부드러운 이런 조명들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것들을 다 어디에서 찾았다? 아를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찾았다는 거죠. 자, 오늘 100년이 지난 지금 This beautiful city remains just as attractive. 이 아름다운 도시는요. 매력적으로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들아, just as라고 하는 거는 딱 뭐뭐 하게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딱 그때 정도만큼 매력적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The combination of a Roman historic site and Vincent's story create the unique mood라고 했는데 주어가 조금 긴 문장이거든요. combination이 실질적 주어예요. 그래서 로마의 유적지와 빈센트 이야기의 결합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분위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영감을 주지 않을까요? 딱 뭐 하듯이 그 도시가 빈센트에게 영감을 줬었듯이. 그치? 줬었듯이 아주 먼 옛날이니까 대각어를 쓰고 있습니다. 줬듯이 여러분들한테도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 읽는 동안 여기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나중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제 건강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빛이 우리의 호르몬 또는 이제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mpact of light on health. 빛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햇빛은 제공하는데 numerous health benefit. 아주 수많은 건강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주 약간의 햇빛은요, it boosts vitamin D level, 비타민 D level이라고 해서 비타민 D의 수준을 갖다가 좀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makes the bone stronger, 뼈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prevent disease, 질병을 막아주고요. and heals the skin condition, 스킨 컨디션이니까 피부지, 피부결을 갖다가 좀 더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다 지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 S가 붙어 있습니다. 자, 표시하시고 다음 문장입니다. 햇빛은 또한 영향을 주는데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natural light causes the release of serotonin.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의 방출이라는 뜻이거든요. 방출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야기시키다라는 뜻인데 그냥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방출을 유발시키고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됐네. 그렇죠. 세로토닌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reduction in sunlight. 그런데 sunlight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감소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엇과 연관이 있게 되냐면 공황 발작이나 또는 불안과 관련된 장애, 즉 불안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다. 불안 장애와 연관이 크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햇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뼈도 건강하고 피부결도 좀 많이 손상된 피부결도 회복이 되고 했지만 햇빛이 없으면은 공황 발작이라던가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빛의 영향은 extend 확장되는데 뭐를 넘어서 햇빛을 넘어서 확장된대요. 햇빛뿐만 아니라 다른 빛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The colors created by artificial light. 인공 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상은 can cause, 유발하는데 different emotion and have other effects on the body. 다양한 감정의 조명의 색깔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몸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색깔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란색과 하얀색 빛은 우리한테 뭐를 준대? 힘을 좀 준대요. 하지만 파란색과 하얀색 빛은 또한 disturb,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sleep pattern. 그래서 약간 수면의 패턴 또는 수면 습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방해한다는 거죠. 뭐 하길래 방해를 한대? Lowering levels of melatonin. 멜라토닌의
수준, 멜라토닌의 농도 이런 것들을 좀 살짝 낮추면서. 근데 멜라토닌의 농도가 낮아지면 불면증 같은 게 온다고 들었는데 멜라토닌이 뭘까요? A chemical made in the brain.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물질이네요. 자, 근데 얘는요, regulate. 멜라토닌은 좀 규제한대요. 규제한다는 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조정한다는 거거든. Night and day cycle. 밤과 낮의 사이클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sleep wake cycles라고 해서 자는 것과 깨어 있는 그런 사이클을 갖다가 좀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우르는 이런 이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의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론하기를 블루 색상이랑 그다음에 화이트 색상 이런 빛을 많이 보게 되면은 멜라토닌의 수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들이 조금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뇌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색깔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사실 얘들아, 멜라토닌이 쌤이 또 이제 찾아봤는데 좀 잠을 자게끔 만드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저런 파란색 빛이라던가 하얀색 빛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이 좀 잘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보시면은 그 블루라이트 요거 낮추면은 약간 누렇게 보이는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교란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자, 빨간색과 노란색 빛은요, are the least likely to impact our bodies. The least라고 했으니까 아주 최소한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에게? 우리 몸에게. Exposure to red light in the evening can improve mental health. 빨간색 조명에 노출되는 거. 언제? 밤에. 밤에 빨간색 노출을 보는 거는, 빨간색 빛을 보는 거는 향상시키고 개선시킨다는 거지. 정신 건강을. 근데 어떻게 개선시킬 건데? Increase the release of melatonin. 멜라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이 멜라토닌의 방출이 증가된다는 것의 의미는 lead to better sleep at night. 그치. 밤에 잠을 잘 자게끔 만들어주는 이 멜라토닌의 방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this improves people's cognitive abilities and overall mental health라고 해서,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는 개선하잖니, 좋게 만들어주잖니, 사람들의 인지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잖니 라고 하면서 빛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과 이야기 다 끝내봤고요. 반고 후 이야기에서 빛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